자, 오늘은 여기 이제 감옥 가는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대가 이렇게 좀 급변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대통령도 막 감옥을 가고, 재벌 사장도 감옥 가기도 하고, 참 미래 예측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이런 앞날에 대해서 우리 사주 공부한 사람은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 특히 그래서 오늘은 감옥 가는 사주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파에서는 감옥 가는 사주에 대해서 딱 이게 나름대로 규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의 수, 한 5, 6가지 경우의 수만 여러분들이 딱 숙지하고 있으면은 아마 웬만한 경우에는 다 여러분들이 감옥 가는 사주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은 감옥 가는 그 사주입니다. 자, 감옥 갈 때 특징, 항상 우리 이제 감옥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감옥이라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자, 첫 번째는, 요게 이제 구진폭이라 해야 돼, 구진폭우. 이 구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를 나타냅니다. 천간에 이런 무토나 기토를 기본적으로 구진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감옥에 사니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이 있으면은, 이 건물 안에, 큰 건물 안에 내가 갇혀있는 상이잖아요. 그 우리가 구진폭이라고 합니다. 구진폭우. 그래서 이 구진폭의 대표적인 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계수일주가 양쪽에 기토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 이거는 구진폭의 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감옥 갈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경우라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그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 또 이게 덕을 많이 쌓고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감옥을 또 안 갑니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잡아내는 것들요. 자, 핵심은 구진폭우일 때 감옥 갈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자라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양이 개되고 진축해 조합일 때, 이때도 기본적으로 감옥에 들 경우 많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양이라는 것은 밝음을 나타내고 내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무너졌어. 양이 무너지고 음을 대표하는 거. 진축, 이런 것들은 내가 감옥의 상을 대표하기도 하죠. 해서는 음을 대표하고. 이런 것들이 와서 내 양을 더 힘들게 해버리면 이것도 감옥가 우리가 많다. 핵심은 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두 번째 거고. 자, 요 세 번째는 사주가 이렇게 이제 방국이 있고, 방국의 정보. 기본적으로 내가 의향이, 양이 음을 통제하는 그런 의향인데, 반대로 와서 음이 양을 통제하는 그런 경우로 변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방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국의 원인이 진토나 축토나 해, 신유, 이런 음들로 인해서 방국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감옥가 우리가 매우 많다라고 게. 자,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본수업에서 본수업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자, 굉장히 많이 응용한 거죠. 자, 비급상관이 관살과 대항하는 경우. 비급상관이 관살과 대항하는 경우. 내가 세력을 이루어서 상관이라는 것은 한 법을 위반한 요소가 많잖아요. 거기에 비경급이 받쳐주면 비경급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그런 위험 요소가 매우 많음을 나타낸다. 이거 비급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관과 대항하는 경우. 이거 아주 응용하죠. 오늘 푸는 거는 요명조는 비급상관이 관과 대항하는 거. 이걸 놓고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식상과 비급이나 록이 임묘한 경우. 식상은 나의 활동의 자유를 나타내죠. 비견과 록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임묘됐을 경우에, 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감옥에 들어가는 상과 마찬가지라는 거. 그거. 자, 이것도 우리가 응엄하다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게 급살과 망신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급살과 망신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죽고 내 살자. 이런 마음의 극단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뀝니다. 우리 욱하고 막 상대를 때리고 폭력을 저지르고, 욱하고 막 이 휘발유를 던져서 화재를 일으키고, 막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급살 망신이 나쁜 작용을 미쳤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살 망신을 보고서도 범죄를 저질 수 있냐면 이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갖고 요 경우의 수, 또 나머지 6가지 말고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맹파에서는 6가지만,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네, 얼마든지 다 감옥 가는 그런 사주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를 볼게요. 남자 사주고 갑인, 정묘, 을축, 경진. 자, 이게 원국에서, 자, 이 사주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우리가 항상 그랬죠. 제가 강조할 때 사주 원국이 있고 10년 대운이 있고, 그럼 이렇게 유년이 있다 그랬잖아. 유년이, 그지? 유년이 있다 그랬죠. 유년이 있다 그래. 항상 이 원국을 놓고서 원국에서 우리가 사주 그릇의 크기를 본다 그랬죠. 원국에서 이 그릇의 크기를 본다 그랬지. 크기를 보고 요 안에 내가 감옥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큰 부자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요 안에 사주 원국 안에 이 정보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정보가 언제 이런 정보들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는 이 대운을 보고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년은 대운의 이 길흉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잡아낸다는 거. 요거 꼭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몇 번 내가 강조를 하죠. 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놓고 봐. 이 원국의 정부가, 이 사주가 감옥 가는 정부가 있는지요? 라고 했을 때, 자, 요거요. 어떻게 푸는지 잘 봐요. 먼저 항상 사주가 나오면은 이 숲을 보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죠.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인지, 숲을 보는 습관. 음양을 나누니까, 요렇게는 양이 되고, 축, 경지는 음이 되는 거죠. 이건 음이죠. 그럼 세력을 볼 때 내가 세력을 이루고 있는 상이잖아요. 자, 목화를 양, 금술 업. 그러면서 여기는 이것들은 갑, 인, 묘, 을은 다 비경급이잖아. 그 다음에 요 인중의 병화, 요 상관이 들어있고, 요 식상 요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게 갑인, 정묘, 을을 월, 일간을 놓고서 뭡니까? 비급상관이 세력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비급상관이 세력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세력을 이뤘다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세력들이 내가 이 관살과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관살과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관살과의 다툼은 뭘까요? 관살과의 다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을기 합하잖아. 을기 하면 관살과 다툼이 아니라 합을 한 거잖아. 여기서 관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지지가 원래 이거 재성이잖아. 원래 이것도 재성이잖아. 재성이잖아. 그런데 여기 봐. 천간이 요 관성이잖아. 천간의 관이 지지의 요 재를 내가 차고 앉은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하늘은 내가 이렇게 상을 주관하고, 땅은 기본적으로 이 형을 내가 주관한다 그랬죠. 형을. 자, 상은 범죄로 상은 큰 걸 나타내고, 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형은 구체하고 상은 그럴 것이다라는 거지. 이 모습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늘과 땅이란 말이야. 진토에는 이 하늘의 상이 이 진에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진토를 우리가
이 관성으로 보도 된다라고. 자, 이 축이라는 것은 또 이 관살고잖아요. 축이라 여기서 축은 이 축은 관살고죠. 요 안에 신금이 들어앉았죠. 관살고죠.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요거는 자, 요거는 관살과 마찬가지다. 지지로 보면 이게 재성이지만 통으로 묶으면은 이거는 이제 관살이라고 해요. 관살. 요거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때? 그럼 나하고 극하고 서로 묘진천을 서로 싸우는 행복이잖아. 요거 서로 묘축이 만나고 묘진천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비겁상관이 세력을 이루었는데 뭐하고 나하고 비겁상관이 세력을 이루었는데 관살과 이렇게 대항하는 구조가 되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관살과 그런 싸우는 구조가 되죠. 보고 여러분, 자, 이거 이해되죠? 관살과 다툼이 일어나는 구조가 된다라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원국의 정보가 감옥 가는 그런 상이 원국에 체인돼 있다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사주를 놓고서 방국이 요 사주가 보이면 좋겠어요. 요 사주를 놓고서 방국이라는 게 방국이. 이 방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연월의 생각과 일시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뒤틀리는 걸 방국이라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뭘까요? 연월은 갑인 이 정묘가 이 목화시가 요것과는 서로 극하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연월의 의향은 이걸 내가 극하는 관계이다. 서로 극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일시에서는 내가 이렇게 천간에서 합을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것도 그 의향이 뒤틀려졌다는 거예요. 의향이 뒤틀려졌다. 그래서 요 원국에도 또 방국의 정보까지 있다는 거지. 그 말은. 결국은 요거는 또 공부가 되신 분들은, 우리가 또 을갱합의상에, 을갱합의상이 이게 수갑의 상이 있습니다. 수갑. 감옥의 상이 체되어 있어요. 을갱합의상이. 이게 수갑을 채우는 상이 을갱합의상입니다. 그러면 서로 내가 비겁상관이 관과 대항하는데 결국 내 관한테 을갱합으로 내가 관한테 내가 잡히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국의 정보에 감옥 가는 상이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언제 감옥 갈 것이는 대운을 놓고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국에 감옥 가는 정보가 있는데 그럼 어느 대운에 감옥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마침 기사대운이 오잖아. 기사대운은 내 을목 입장에서 내 제가 요 상관을 차고 온 거죠. 그럼 상관이라는 것은 돈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마침 사와 상관인 게 어때요? 마치 이 원국의 비견 급제가 아주 왕성하잖아. 그럼 이것들은 행동을 나타낸다 그랬죠. 마침 사와 상관을 보니까 어때요? 상관은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지. 막 저질러 버리잖아. 비겁상관이 세력을 이뤘다라고. 그래서 일을 저질른다라고. 그럼 요렇게는 상관과 요렇게는 내가 서로 이제 설계되어 있다. 이거 싸우는 모습이 아니죠. 이것들이 극하는 게 작용을 이런 게. 그럼 이 상관이 뭐 이것들을 이제 충동을 시켜서 이 다툼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이게. 이때 범죄를 저질렀다. 비겁상관의 세를 이루어서 관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 상관이라는 거지. 상관이라는 게 인사천을 하니까 이게 확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그걸 해버리죠. 자, 그러면 기사대운 중에 왜 임신년에 왜 강도를 이제 5년행의 선고를 받았을까? 왜 임신년일 거야? 임신년은 그야말로 응기가 임시면 응기겠죠. 응기 규칙이. 우리 간정기 했죠? 자, 경금은 지지에 신금이 오면 내가 이거 간지응기라 그랬죠. 간지응기. 자, 그래서 또 원국의 축은 신이 오면 응기라 그랬죠. 요거. 자, 마침 임신년이 오니까 어때요? 요 신년이 오니까 요 천간에 요 경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이 오니까 요 천간에 경금에 나의 로기가 온 거죠. 이 경금이 작동된다는 거지. 그래서 작동되면 내가 을경합으로 나를 올가면 수갑을 채운다는 거지. 그거. 자, 또 다르게.
이 말은 또 이 원래는 윤회는 대운에 먼저 작동되죠. 사신합을 하면 사신합은 사화가 작동되는 거잖아. 작동돼서 내가 인사천을 일으켜줘. 이거 싸움을 불러 일으킨단 말이야. 자, 또 이렇게 돼야 돼. 이에 상관은 나의 활동의 자유성인데 이 관성이 와서 나를 묶어버렸네. 사신합으로 내가 감옥에 들어간 상도 됩니다. 이 관살은 국가기관을 나타내기도 이렇게 하죠. 요거. 자, 요거. 자, 임신년에 감옥 간 거. 딱 논리적으로 하면은 비급 상관이 관과 대항하는데 이 원국에 감옥 가는 상이 있다는 말이야. 대운에 상관이 오니까 범죄를 저린다는 거지. 마침 이 기사대운 10년 중에 은혜에 감옥 갈 것인가 할 때 신이 오니까 이 경금이 작동된다는 거지. 예? 경금이 작동되니까 얼경합을 요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때 내가 감옥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요거 보자. 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이거 또 하나, 또 우측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의 사주를 보면은, 자, 임진, 갑진, 계사, 을묘. 사주. 자, 임진, 갑진, 계사, 을묘. 요 사주가 있습니다. 자, 요 사주가, 임진. 자, 이것도 항상 아까 했듯이 원국을 보고서 감옥 가는 정보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대운에서 일어날 거지를 본다는 거지. 자, 임진, 갑진, 계사, 을묘. 요것도 어떻습니까? 자, 이게 보니까, 야, 요 감목 상관이 있고, 을묘 식신이 있어. 식상이 왕해. 식상이 왕한데, 자, 이 비급들이 있죠. 자, 계입자, 비급들. 사실 요 진토도 수의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래 관도 되기도 하고. 그럼 비급 상관이 워낙 세력이 막강하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비급 상관이 세력을 이뤘고.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서 요 진토가 이 관성이잖아요. 자, 진토가 이 관사를 나타내죠, 관사. 이 관사는 뭡니까? 내하고 식사하고 묘진천을 하는 거잖아. 그럼 비급 상관이 관살과 대항하는 구조가 되잖아. 관살과 이런 대항하는 구조가 된다네. 비급상관이 관살과 대항하는 구조. 그래서 이제 비급상관이 관살과 대항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감옥 갈 수 있는 정보가 이 원국에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비급상관이 관살과 대항할 때 관살을 내가 완벽하게 내가 제압하면 그릇이 큽니다. 그럼 이거는 서로 막 다투는 행복이잖아. 그래서 이 관을 내가 감당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도 감옥 가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이거. 자, 비급, 을묘, 비급, 자, 임계, 진 이런 것들 비급 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 식신하고 진하고 묘전천하기 때 서로 다투는 행복이다라고. 자, 마침 어때요? 여러분, 마침 이게 무신년이 되니까, 자, 여기서 무신대운이 오니까 어떤 작용이 됩니까? 자, 이 무신대운이 오니까, 자, 무신대운이 오니까, 작용관계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무신작용이. 자, 무신이 와서, 원국에서 이제 광과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지? 자, 이게 무신이 오니까 이 작용관계가, 이거는 의향이 내가 이걸 제압해야 되는데, 요 신은 누구 세력입니까? 요 진토의 세력이죠. 요 세력이죠. 이 진이 토생금을 하는 거잖아. 요 진은 이 세력, 관의 세력이죠. 이걸 내가 나의 식신을 묘신 합주로 나를 치는 거지. 또 나 양을 대표하는 거, 사화를 사신합으로 나를 묶는 상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밝음을 나타내는 내가 이 신을 만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상이 된다는 거지. 여기. 마침 임신년이 되니까, 마침 임신년은 뭘 나타내? 임신년은 이 대운의 요 신이, 대운의 이 신이 그대로 출현되는 거죠. 출현되는 거죠. 출현돼서 뭡니까? 내 사신합을 하고 묘신하면 요게 그대로 응기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예. 우리가 이 신자진의 사화는 급살을 나타냅니다. 급살. 이런 급살이 있으면 미주고 내 살자라는 게, 또 급살이 있으면 남의 돈을 그냥 강제로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매우 많아요. 요걸로 인해서
범죄적 요소가 해당되는데, 또 내 입장에서 나 양을 대표하는 거잖아, 양을. 또, 여기서 대부분의 요 시는 진토가 관살이 생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국가 기관을 나타낸다는 거지. 이럴 때 묘신 앞자리가 내 식신이 내 닫히고, 또 사신 앞바니까 내 양이 꺼졌다는 건 내 감옥에 들어가는 상이 된다는 거지. 마침 임신년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계유연에 이제 사형을 돼. 이 사형을 한 것은 양이 확실히 꺼지는 것은 사유합하면은 사화가 이제 금으로 바뀌죠. 이때는 그래서 양이 꺼질 때 감옥에 들어가서 총살을 사형을 당했다는 거지.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요. 이 사주가 여기서 이 사주가 이게 흑사의 두목이랍니다. 흑사의 두목. 그야말로 이게 이제 조직 깡패, 조직 건달의 두목이랍니다. 요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직 건달의 두목이라는 것. 자, 여기서 이 간목을 보고서 이 사람이 두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간목은 내가 1등이고 내가 대장을 대표한다 그랬죠. 1등이 요 간목의 상이. 그게 진을 내가 통제 관할하고 있잖아. 진은 또 뭡니까? 진이라는 것은 수고니까 나와 같은 무리들을 모아놓은 집단을 나타내. 집단이 두 개나 있죠. 이때 진진이 있을 때 요 임진은 또 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간목이라는 내 두 개의 집단을 내가 관할하는 그야말로 큰 조직의 흑사의 두목이라는 거죠. 두목. 예. 이게 이제 연월에 있는 거죠. 연에 있다는 것은 이 조직이 그냥 서울로 치면 서울에만 내 조직이 있는 거 아니야. 내 조직이 부산이나 저 대구나 먼 곳까지 조직이 확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그걸 내가 통제 관할한다라고. 그렇게 말. 자, 여기서 요 진을 놓고 이중의 함의를 봐야 됩니다. 간목이 진을 통제 관할하는 게 조직을 관할하는 대장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또 이 관살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게 이제 비겁상관이 관과 다투는 행복도 된다는 거죠. 요거. 자, 요건 요거. 자, 오늘 요렇게 해서 감옥 가는 사주에 대해서 근데 원리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간반이라는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사례는 어떻게 푸는지, 감옥 가는 그런 사례를 어떻게 푸는지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지 않고 꼭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여기 맹파맹리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종종 그 전화로 문의가 좀 옵니다. 내가 맹파맹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중에 이제 출간된 책을 먼저 내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 이거 맹파맹리 간지오이가 있죠. 자, 간지오이. 이 간지오이는 요 책입니다. 자, 요 책. 이건 2018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맹파맹리 이 간지오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맹파맹리의 요 핵심 논리가 맹파의 기본적인 이론책이라고 하면 되죠. 핵심 논리가 이 책이 그대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파맹리 간지오이는 맹파맹리 창시인 당근앱 선생이 나름대로 이렇게 막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입니다. 그 전에 나온 책들은 뭐 초판 맹파맹리나 손에 잡힌 맹파맹리는 뭐가 확실하게 이론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우리 뭐 학금양 선생이나 하중기 선생의 그런 막 논리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갖고 뭔가 이론 체계가 조금 어긋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맹파맹리 간주의가 나온 이후로는 논리 체계가 딱, 이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의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먼저
맹파명리 간조이라는 이 책을 먼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아주 쉬우면서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충행파 이제 막 끝난 사람들이나 아니 맹리를 뭐 30년, 40년 공부했던 사람도 똑같이 이 책을 보면 막 무릎을 치고 탄사를 치릅니다. 그만큼 이 책이 잘 돼 있다라고. 자, 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책은 여기 이제 맹리진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요 맹리진보 요 책입니다. 요 맹리진보 요 책은 2013년도에 이제 출간됐는데, 여기 제가 한국에 출간됐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 전에 이제 올해 2007년, 8년도에 아마 중국에는 아마 이게 아마 출간됐던 책입니다. 이 맹리진보는 우리 학금량 성생이 그 맹파 원저자 당근성에 있어서 학금량 성생을 통해서 맹파의 그 우수한 점을 이 당근성 성생이 여기다가 이제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맹파 맹리의 진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에 좀 난해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난해는 좀 난해하긴 하지만 공부 순서는 먼저 맹파맹리 간조를 딱 요가 수준이 된 사람은 맹리 진보 요거도 옆에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 또 그 다음에 요 맹리 진보가 된 사람은 그다음에 이게 직업상법 신해. 요 직업상법 신해는 요 책이죠. 자, 요거는 출간이 아마 제가 출간을 보면 출간이 이 책이 이제 출간이 아마 2020년도에 출간됐습니다. 자, 요 직업상법 신에는 제가 이 책을 출간하자고 맹파 원저자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은 중국에서 이제 직업상법이라고 중국 현지에서만 강의했던 그 교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이 자료들이 이제 돌고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일부 사람들은 이 책을 국가에 이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공부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맹주 하나를 놓고서 언제 취직하고, 언제 또 결혼하고, 언제 이혼하고, 언제 또 실직하고, 또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파지하는지, 그게 상세하게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사건, 사고 시기가 언제 일어날지를 탁 잡아내는 그 논리를 그대로 이 책이 그대로 체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맹파맹리가 대단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직업상법 신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요렇게 바로 넘어오기가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오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강좌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맹리 입문자들한테 제가 권하는 것은 맹파맹리 이론과 실전, 요걸 먼저 꼭 한번 강의를 들으시기 좋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 강좌 속에 여기 교재는 시중에 출간되지 않은 책들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전화로, 간혹가다 문의가 와요. 이 책을 구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 책은 이제 비매품입니다. 이제 강의를 듣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책을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 맹파맹리 이론과 실전 요구는 우리가 기존에 나온 책, 손에 잡히는 맹파맹리라든지 맹파맹리를 압축했다 하잖아요. 압축. 그 많은 양을 핵심만 압축해서 내가 맹파 입문자들한테 강의하는 그 교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강의로 하고 중강의 아니면 오프라인 동시 강의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먼저 이걸 먼저 딱 듣고 이걸 들으면서 요 간접이도 같이 옆에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강의 듣는 게 이게 맹파맹리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거. 네. 그럼 요게 이제 딱 끝나면은 바로 다음 단계에
연애 혼인반이 있습니다. 요 연애 혼인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남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또 잘 돼 있어요. 또 연애 혼인반은 매우 쉬워요. 매우 쉽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냐, 안 피우냐. 또 내 처가 다른 남자와 뭐,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거. 또 내가 젊은 날 결혼하기 전에 연애라든지 동거가 했냐, 안 했냐. 또 내 남편이 전에 여자를 만났나, 안 만났나. 전에 한번 혼인했던 남자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 또 기본적으로 또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들이 또 바람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럼 내 남편과 내 처가 바람기가 많은 사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요즘은 또 그 사회가 계속 이렇게 고급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 또 음란맹조,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단 포국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연애 혼인에 대해서 아주 방대하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연애 혼인반을 들으면은 혼인 문제, 연애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도사의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다들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히 이게 들어야 되겠죠?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 강의를 직접 들어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요거. 또 이거 끝나면 주로 이제 재간반이라 했어. 이 재간반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런 차량 사고라든지 차량 사고, 또 감옥 가는 재난, 또 수명성, 생사의 문제, 수명성, 그러면 질병, 또 여러 제어의명, 간의명, 유통 문제, 이게 이 재간반은 명파명의 핵심 이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요거. 또 여기도 딱 이래 듣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부모 자녀반이 있어. 부모 자녀반. 부모 자녀반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의 사주를 놓고서, 본인의 사주를 놓고서 내 자식의 모습이 어떤지, 또 내 부모의 모습이 어떤지, 그거 잡아내는 방법을 딱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이 물어붙일 것입니다. 이 부모 자녀반을 강의할 때 맹파 원저자가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이 부모 자녀반, 이 자료는 중국에서도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게 강의를 안 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내가 숨겨놓은 그런 강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공개된 이 자료가 중국으로 역수출되지 않도록 좀 보완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그 자료가 이 부모 자녀반입니다. 이 부모 자료반이 아주 좋습니다. 이 자료도 이 양도 많지 않아요. 이 강의는 그냥 딱 한 달이면 됩니다. 1개월 강의짜리인데 아마 5주 정도면 됩니다. 엑기스가 압축돼 있다. 여기 이제 연애, 혼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부분 명파 이런 거 실제 주로 한 5, 6개월 걸립니다. 요 연애, 혼인만 한 4개월. 요거 제가 만든 한 4개월 정도로 이거. 그다음에 지급상법 신뢰. 지급상법 신뢰 요거는 지급상법 신뢰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강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에 이 지급상법 신뢰가 혼자 공부하면은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책이 좋은 줄 알겠는데, 혼자 이해할까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거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그야말로 이 맹파의 절정의 꽃 중에 꽃이다라고. 요것도 이 강의도 이제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또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일주로만. 일주론 바로 우리가 갑부터 무, 기부터 개까지 있죠. 이 일주론 우리가 중국을 2회에 걸쳐서 아마 2017년에 겨울에 갔다가 또 2018년에 겨울에 2번에 가서 걸쳐와서 배워왔던 이 일주론입니다. 일주론 보면 여러분들 또 이 맹파맹리에 많은 고급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또 떼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또 일취월장하죠. 이 내용은 아주 방대하기도 합니다. 방대하기도. 이거는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게 일주론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반. 이거는 채용, 유통, 포구, 방국 등기. 이 책은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018년도에 맹파 원저자가 맹파의 간지오일을 출간했어요. 출간했어. 자, 그러면 요 심화학습은 이거의 연장이라 봅니다. 연장. 그러면은 이 맹파의 간지오일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야 뭐 심도 있게 사주를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체화용에 대해서 아주 막 깊게 들어가 있어요. 체용은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주 뭐 내용이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전에 배운 체용 갖고 모든 사주를 체용을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아. 그러나 이거 심화학습반을 듣고 나면은 모든 사주를 탁 넣자마자 체용권 한눈에 싹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통이랬죠, 유통. 우리가 한결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부자 사주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이게 제대로 중심 가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 반에서는 부자 사주를 어떻게 잡아낼지 중심을, 논리를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유통 유전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야, 이래서 보이는구나. 그전에 안 보였던 이 부자 사주들이 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나는 기업가 사주, 아니면 한국 여성 기업가, 한국 남성 기업가, 아니면 전 세계적 기업가의 사주를 내가 한번 이 논리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무릎을 치고 난립니다. 그럼 이 포국. 자, 포국은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죠. 맹파 원제자가 한국에 와서 강의했던 2012년도에 와서 강의했습니다. 그때 포국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포국이 장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맹조를 통해서 포국 이론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매 사주마다 포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국을 요번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국은 우리 일주론 할 때도 끊임없이 강의를 했던 겁니다. 이 포국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국은 또 우리가 그 삼성 이재용 사장도 감옥에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명박 때도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걸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방국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 방국의 본질은 의향이 뒤틀려진 경우, 다시 말하면 연월의 의향과 일시 의향이 뒤틀린 건가, 천간의 의향과 지지 의향이 뒤틀려지거나 그런 뒤틀린 의향. 요거는 이제 그 방국 경우의 수 중에 하나만 내가 얘기합니다. 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국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접해보면은 사주가 한눈에 샥 들어올 겁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맹파맹리 요 공부 방법은 처음에 맹파맹리 간지오일을 먼저 한번 읽어보라는 거지. 그리고 맹리진보나 지급사 읽어보고 요게 이해가 대부분 벅찰 겁니다. 벅차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공부 안 된 사람은 이쪽으로 여기로 넘어와야 된다. 이쪽으로 와서 맹파맹 이런 거 실전 요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교재는 시중에 나가 팔리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이 내 강좌에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안에서만 파는 겁니다. 요걸 들으면은 같이 요게 맹파맹 이런 거 실전과 간주를 같이 놓고서 이해를 하면은 맹파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연애 혼인반을 들으면 맹파가 사주가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 참 대단하다. 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맹파가 정말 쉽구나. 그래서 이제 맹리 한 30년, 40년 했던 사람도 그동안에 안 풀렸던 사주들이 이 맹파 공부를 해서는 막 샥샥 풀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간반. 한번 설명드렸죠? 부모 자녀반, 지구 상법반, 그다음에 일주론반, 그 다음에 심화학습반.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 빠뜨린 것은 육효 책도 나왔습니다. 육효 경제예측학과 육효 취길피 화입이 나왔고, 육효 풍수 예측학은 조만간에 이제 출간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육효의 여기 주역이 제가 왕홍성생의 육효를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왕홍성생은 맹파창시 단그릇성 같이 동문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금량 성생의 밑에서 같은 그 사주를 풀어내는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면 같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홍 육효는 이 주역의 대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 나온 육효책을 보면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홍 육효를 보면 아주 막 속 시원하게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왕홍육회 너무 쉽게 돼 있다는 거. 그냥 읽으면 넘어가요. 어렵게 안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맹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왕홍육회를 통해서 내 맹리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예. 자, 왜? 이 육효를 풀어내는 논리가 맹파의 논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요거 이제 요거 책은 이렇게 우리가 육효 축일피용 하의 비전이라고 했죠. 요거는 육효 축일 하의 비전, 요게 우리가 사주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치유하고 화해할 때는 그 화해의 원리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이 책이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막 혹자는 500만 원, 아마 적게는 300만 원 주고 몰래 이 자료를 사갔던 그 자료입니다. 이 보면 여러분들 무릎을 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효경제 예측가 요거. 여기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사면 돈을 벌을까? A라는 주식 종목이 가격이 올라갈까? 이런 거. 또 선물로 사면 될까? 안 될까? 내가 부동산을 사면 될까? 내가 가게를 얻어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 하여튼 모든 경제에 대한 문제를 다 수록해놨다. 이 책이야말로 이 책만 끝나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돈에 대한 모든 경우 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양도 책도 두껍죠. 아주 양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무 쉽게 설명이 잘 돼 있다는 거. 쏙쏙 넘어간다는 거고요. 너무 잘 돼 있다라고요, 책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맹파맹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